크립토 플러스 2부 시작합니다. 하나투자증권 최윤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너무 나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아, 왜요? 제일 뭐가 좋죠? 금요일. 아, 그냥 금요일 딱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토크나 주식이랑 스테이블 코인, 네. 월가 자금 여기에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네. 뉴스 갖고 오셨는데 네. 요게 이제 어제 그 김준우 대표님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시긴 하셨거든요. 네. 그 진짜 그렇죠. 이런 움직임이 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디나리 얘기를 네.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토크나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대형 사업자들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온도가 그렇고 엑스스톡이 그렇고 그런데 디나리도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약간 7, 8위권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고 이 디나리 소식을 왜 갖고 왔냐면 이제 어제 김준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어떤 미국단에서 어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디나리 소식의 핵심은 이제 배관 그러니까 토크나 주식이 열렸을 때 사실은 보통은 네. 유통이나 발행 쪽을 생각하는데 디나리는 이제 요번에 미국 고객들 타겟으로 리테일이랑 법인 고객을 타겟으로 토크나 주식 서비스를 여는데 이제 이게 USDC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의 어떤 셀프 커스터디 지갑에 보유한 USDC를 본인 명의의 브로커리지 계좌로 옮겨서 이걸로 직접 이제 토크나 주식 이제 토크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오픈이 됐고요. 네. 근데 이 소식이 사실은 들어보시기에 뭔가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네.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에 이제 1년간의 작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핀라라고 해서 뭐 금융산업규제국인가요? 얘네랑 1년간의 협의를 했다. 무슨 일을 했느냐. 사실 단순한 거라고 들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 증권법 규제권 안에서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 라이센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어떤 기반 작업들이 있는데 1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이제 디나리와 이제 그 핀라 금융산업규제국 간에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USDC를 가지고 증권 매매 대금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거냐 예. 그거에 대한 작업이 일단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오케이 승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찌 보면 첫 미국 타겟으로 첫 이제 USDC로 사는 거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시연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USDC를 브로커리지로 옮기는 부분 그리고 이걸 옮기는 데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도 입금이 돼야 되는데 디나리는 또 자금 입체업자가 아니니까 네. 서클을 이제 활용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그 입금 구간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이게 하게 한 부분들 그래서 어떤 1년간의 어떤 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미국 리테일 고객 그리고 법인 고객 타겟으로 이제 연계 이제 요번에 이제 소식의 핵심인데 사실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뭐 굳이? 라는 생각도 드실 그렇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증권사 MTS 앱으로 뭐 사면 되는데 그쵸, 뭐 굳이 그쵸.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진입 장벽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를 열 때 이제 1년간의 어떤 토큰화 주식이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열릴 과정에 대비해서 실무적으로 이제 배관을 깐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이제 국내나 해외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어떤 토큰화 주식 서비스가 열렸을 때 초기 이용자는 두 그룹밖에 없잖아요. 일단 하나는 온체인상의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신 분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이라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기업들인데 이 초기 이용자층도 사실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굉장히 적은 비중이다. 그리고 사실 이 셀프 커스터디 지갑이라거나 USDC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뭔가 활용보다는 좀 이제 좀 배경 지식이라거나 뭐 활용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게 뭐가 될 것이다 이거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지금 내년 상반기에 나스닥도 열리고 올해 10월에 지금 당장 DTCC 같은 애들이 열리는 과정에 약간 이제 배관 차원에서 좀 밑단의 어떤 규제 장벽이 하나 거친 계기 중 하나로 될 수 있는 사건이라서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소식으로 이 소식을 들고 왔는데 지금 설명드리면서 사실은 말씀드린 많은 내용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러면 딱 당장 체감되는 그런 좋은 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기다려야 되고요. 또 아. 디나리에서도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기 이용자층이 두텁지는 않은 부분, 그리고 막상 열렸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MTS 이거 뭐 굳이 활용해도 되는데 뭐 토큰 주식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를 대비한다고 네. 그래도 이 초기의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디나리 쪽에서도 이게 뭔가 처음에는 초기에는 본인이 이제 원하는 가격이라거나 시점에 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뭐가 될 거냐. 디나리 측에서는 이제 이걸 감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API 형태로 이제 다른 브로커 딜러들한테도 이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소식들을 접하셨을 때 이제 네. 이런 다른 기업들도 되게 비슷한 이제 활동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이제 미국 내에서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럼 앞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실 때 이제 관전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간다면 이제 과연 초기 유동성 그리고 API 형태로 뭔가 되면 네. 과연 얼마나 많은 브로커 딜러가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할 것이냐, 요거가 이제 앞으로는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저가 맞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도 한국 코스피, 뭐 코스닥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원래 정규장 시간이 마감이 되고 나서 시간외에서 거래를 할 때 예전에는 네. 되게 시간외 거래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시간외 거래가 일단 되게 잘 돼 있고 네. 되게 이게 금방금방 체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선택을 하는 메뉴가 3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NXT,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그 시간외 거래용 아마 거래소인 것 같은데 그 거래소가 따로 있고 네. 통합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이거를 같이 해서 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 오더북을. 그렇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가격 선택도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 좀 사용하기 편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디나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서 짠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좀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에는 USDT나 USDC를 통해서, 그러니까 USDC겠지만 이 경우에는 네. USDC를 통해서 좀 거래할 수 있는 옵션을 열어준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CEO가 당시에 얘기를 할 때 이게 NMS 체계 안에서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NMS 체계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최우선 호가, 그러니까 네. 복잡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냥 증권시장 네. 기존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거고, 그거 그 주식도 똑같이 보장은 되는데 그 보유 형태가 이제 토큰으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존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토큰 주식 생각하면 사실은 역외 사업자와의 차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외 미국 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역외 생각해 보시면 가격 추종형이고, 지금 디나리에서 하겠다는 거는 기존 브로커리지 계좌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기존 주식에 대한 어떤 권리 행사는 그대로 가는 거다. 요게 차이고, 대신에 이제 기존 증권법 관할 안에서 돌아간다는 거는 투자자 보호도 기존 시장 시스템을 상속이 되지만 또 반대로는 역외 사업자처럼 뭐 24시간 거래라거나 뭐 아직은 적지만 뭐 디파이 연계라거나 이런 거는 아직은 이제 규제 쪽으로 좀 넘어간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씀.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 수탁 지갑 사용은 뭐 거의 체감 못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USDC 결제가 추가가 된다. 요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겠네요. 만약에 그쵸. 도입이 된다 하면. 네, 네. 그런 그래서 다음에는 네. 주식 쪽에서 지금 여러 기업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좀 서로 다른 레이어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하나의 레이어가 맞아요. 추가가 네, 됐다. 네. 이런 방식도 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디나리라는 그 기업이 사실 네. 업계 한 8위 정도면 네. 사실 거의 존재감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요걸 함으로써 요게 또 주목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 네. 요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토크나 주식이랑 RWA 시장으로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었고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제 전달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좀 뭔가 7월이 굉장히 안 좋은 달이었잖아요.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물론 좀 반등하는 추세긴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도 RWA 시장으로 여전히 좀 자금들이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을까요? 지금 8월
둘째 주에 이제 저희가 그 기관자금 동향 할 때 이제 RWA 섹션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한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계속 이제 RWA 총 시장 규모는 계속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코인쉐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뭔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RWA와 디파이 연계가 좀 이루어지면서 RWA에 들어온 어떤 예치금 규모 자체가 74억 달러까지 좀 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자금 유입의 트렌드는 이제 계속 저희가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토크나 주식 자체는 굉장히 성장은 빨랐지만 아직까지 RWA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자금 유입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자금 유입이 계속 들어오는 섹터 자체가 아직까지는 국채나 MMF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뭐 디나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토크나 주식을 가지고 뭔가 엑스트라로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 대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채나 뭐 MMF 대비해선 아직까지는 토큰 주식이 지금 막 뭔가 추가 활용에 대한 부분이 좀 디파이라던가 뭐 다른 금융 쪽이라거나 이런 데서 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자금 유입이 국채나 MMF 대비해선 약간은 좀 작다. 그런데 성장률로 봤을 때는 굉장히 토크나 주식이 좀 유의미하게 커지고 있다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네.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 통계 자체에 중앙화 거래소로 가는 RWA 자금 가령 그거는 안 들어가 잡히지 있습니다. 네, 안 잡히지 잡힙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 그것까지 해보면 사실 훨씬 많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디파이 세계에 맞아요. 들어오는 네, RWA 네. 자금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양 자체는 아직 적고 다만 맞습니다. 상승률이 굉장히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도 막 뛰어들고 있나 봐요. 그렇죠. 뭐 디나리뿐만 아니라 뭐 네, 코인베이스, 맞습니다. 로빈후드 다양하게 뛰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또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게 토큰 주식 시장이 아무래도 뭐 종목 자체도 미국 종목 중심이고 지금 뭐 발행사 주도형이건 수탁형이건 물론 이제 미국 여계에서는 파생이나 연계증권형 뭐 이런 가격 추종형이 대세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제도적으로나 기업단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요게 열릴 걸 대비해서 이런 디나리라던가 기존 여계 사업자들이 좀 미국 라이센스 적격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좀 진입하는 흐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도권을 어쨌든 가져가고는 싶겠네요. 시장 네.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디나리 케이스는 미국 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필요한 유즈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국가에서는 사실 지금 상상하기 좀 어려운. 네, 약간은 좀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 약간은 좀 이게 좀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시장을 오픈하는 것, 그러니까 오픈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기반 작업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네. 지금 말씀드린 미국이나 이런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일련의 사례들은 사실은 토큰 주식을 여는 걸 넘어서 이걸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그렇죠. 문제 같아서 그리고 이게 허용됐을 때 우리는 배관 그러니까 그 밑단에서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한 거라서 약간 좀 시차가 있는 선례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한국은 지금 네. 약간 문 걸어 잠그고 이렇게 있는데 글로벌에서는 미국을 필두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서클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클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국내에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 네. 많이 모았는데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가격은 굉장히 뭐 짠 듯한 보합, 거의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네.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다시 내려왔거든요. 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그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EPS나 뭐 순수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네. 시장에서 집중을 한 거는 매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매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클 입장에서는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USDC 준비금 이자 수익이고 그 이자 수익은 잔고 그러니까 뭐 USDC 유통량과 금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통량이 는다고 하더라도 유통 파트너한테 비용으로 이제 지불하는 문제도 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자체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이 이제 개선되는 거 아니라는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유통량은 어땠느냐? 유통량이 전년 대비 19%인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긴 했는데 사실은 연중 흐름이 중요하죠. 근데 연중 흐름은 분기말로 봤을 때는 연중 최고치보다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또 특히 금리가 오르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좀 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금리가 지금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유통량까지 약간 연중 흐름이 좀 둔화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서클이 그동안 이제 모았던 그 매출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네. 될까 요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전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예. 게 있는데 지금 서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장하면서 이건 무조건 앞으로 성장할 거야. 성장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회사야라고 했는데 갑자기 매출이 중간에 뚝 꺾이니까 여기가 끝이니?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네.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좀 못 나왔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고 약간 기타 수익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기타 수익에서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CPN입니다. CPN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고 이게 뭐냐면 이제 B2B 결제, 뭐 기업 간의 자금 이동이라거나 뭐 트레저리 뭐 요런 쪽에서 뭐 USDC 같은 걸 활용해서 결제단에서 네. B2B 단에서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클에서 발표를 한 게 이용하려는 이제 기관들이나 거래 수도 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서클 이제 수익 측면에서 뭔가 유의미한 네.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이자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라거나 유통량이 좀 좌우되지 않는 이런 매출도 조금 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아직 서클이 끝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은 게 그래서 좀 좋은 소식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크넷도 아크 메인넷이 이제 네. 출시가 될 건데 거기에 또 다른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할 거다. 밸리데이터로. 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럼 그거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팀장님?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장에 메시징을 잘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크는 또 이제 두 분 잘 아시겠지만 기관 특화 네트워크라서 어찌 보면 기관 참여에 있어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누가 과연 채택을 할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요 굵직한 금융기관들 뭐 블랙락도 있었고 DTCC도 있었고 특히 DTCC는 지금 뭔가 토크나 플랫폼 출범에 USDC랑 아크를 활용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름이 나오는 게 결국엔 기관 채택 네트워크라는 거에 관련돼서는 좋은 메시징이고 또 서클에서도 강조를 하는 게 이게 지금 이런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인데 네. 이 참여하는 애들이 또 운영도 한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앞으로 중요한 거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9월 중순에 메인넷이 출시가 됐을 때 정말 기관이 참여를 하고 뭐 블랙락의 비들도 올라간다는데 정말 올라가서 잘 돌아가느냐 이게 앞으로는 이제 아크나 뭐 추후에 진짜 서클의 어떤 매출이라던가 막 이런 거에도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크가 이제 네.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관용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기관이 그럼 여기서 쓸 거냐 실제로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예, 수수료를 만들어낼 거냐.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초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좀 약간 정체성이 모호한 블록체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령 지금 솔라나나 이더리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물량들을 아크로 돌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사실 지금 이더리움 커뮤니티나 솔라나 커뮤니티가 가져가는 어떤 수수료 이런 부분을 또 코인베이스를 이 서클이 상당 부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구상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아크 우리 살 수 있어? 아크라는 이제 네이티브 그 거버넌스 토큰 역할을 하는 그 토큰이 같이 출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요 얘기는 지금 빠졌죠 실적 발표에. 그게 요번에 가이던스를 이제 조금 상향을 하면서 이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좀 생각보다 많이 상향됐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끈 게 네. 아크 토큰 왜 프리세일 네. 그 비중이 좀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뭐 일회성이니까 일회성을 걷어내면 약간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약간 벗어난 것 같은데 약간 앞으로는 이제 CPN이 조금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넷 출시 이후에 정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앞으로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네. 토큰에 대한 어떤 얘기는 좀 자제하는 듯한 느낌이. 약간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 이전 실적 발표 때는 이제 아크를 2억 달러치를 미리 팔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토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투자자들은 네. 우리도 저거 살 수 있나? 약간 이건데 네. 그 부분이 완전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관심들은 되게 많은데 지금 뭔가 오픈되는 내용은 없고 약간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 아크 메인넷은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서 만들었는데 아직 처음부터 기관이 많이 들어가긴 힘들다는 기관들이 있을까요? 들어가긴 하는데 네. 기관들이 그 위에서 어떤 유의미한 뭔가를 거래를 이뤄내기가 힘들다.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용 금융 네. 굉장히 많은 돈이 오가고 그거는 블록체인이 사용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불분명하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크 코인도 우리가 언제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 불분명하다. 요거는 이제 네. 아예 서클이 프로모션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되게 관심이 많죠. 그렇죠. 이미 왜냐하면 좋은 회사들이 다 이미 가져갔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이거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이더리움 솔라나를 안 쓰고 아크를 쓴다라고 해버리면 예. 그만큼 이더리움에서는 물량이 빠지는 거고 네. 이제 아크는 그만큼 많이 사용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수수료 수입이 발생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아크 코인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아직 16일에 이제 메인넷 출시를 한다라는 거 말고는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파트너사 명단이랑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기대감을 자아내는 부분.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은 되게 안 좋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네. 경우는 좀 그래서 저는 이제 구분하고 싶은 거 이게 진짜 호재인가 아니면은 호재를 가장한 약간의 애매한 건가 뭐 악재는 아니잖아요. 일단 호재인데 그렇죠. 예 이게 진정한 호재인지 아닌지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저도 이제 잘 되면 좋겠는 게 네. 아크가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자기 블록체인을 갖고 나올 거고요. 아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준 거니까. 네. 네. 근데 잘 안 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좀 안 좋게 갈 수가 있죠. 뭐 비슷하게 남는다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 현재요. 이제 코인을 운용을 하는 기업이 자금이 생깁니다. 네. 코인 가격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아니 서클 다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돼가지고 좀. 저한테도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였나요? 30불 전망해주고 맞아요. JP 모건이 어제 또 전망 크게 낮췄어요. 얼마로 낮췄나요? 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또 낮췄구나라는. 약간 한 100몇십 불 80불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00불도 안 되게 낮췄어요? 네, 그렇게 기억하는데. 세상에. 네. 하여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여쭤보면 네. 그 지금 서클이 어쨌든 전망이 계속 깎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 분기 실적은 그래도 이제 숫자 자체는 선방을 했다 보는데 네. 만약에 3개월 후에 실적이 또 나올 때 음. 사람들이 서클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이 잘 나와야 되는 걸까요?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그 매출 중에서 주요를 차지하는 그 준비금 수익, 그러니까 준비금 이자 수익 쪽에서 이제 금리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쳐도 네. 유통량이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이 사실 조금씩 이제 빠지는 국면에 있어서 이게 얼만큼 금리 하락분은 아닌데 이제 그 금리 상승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유통량 증가가 커버를 해줄 거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유통량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CPN 같은 이제 이자에 좌우되지 않는 기타 섹터 네. 섹터가 얼마나 매출 쪽에서 얼마나 올라올 거냐 요게 앞으로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두 가지를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디나리 토크나 주식부터 서클 기관용 생태계 확장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하반기 크립토 RWA 시장에서 지금 또 오늘 저희 속보 아까 전해드렸었는데 클라리티 법안 9월로 네, 결정 밀릴 것 연기됐다. 같다 얘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또 생기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크립토 투자 RWA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조금 이런 거 챙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일단 RWA 시장에서 지금 제일 이제 화두가 되는 게 클래리티 법안이죠. 그런데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 8월 넘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넘긴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뭔가 시장에 악재라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건 꼭 통과가 될 거고 지금 그냥 이해상충 조항 쪽에서 좀 버벅거려서 그러는 거고 의회 약간 휴해. 네. 휴해라는 것도 좀 기간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휴해가 지나면 또 예산안에 대한 좀 우선적인 것부터 진행이 될 거라서 그게 뭔가 시기적인 거지 이게 막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실 건 아닌 것 같고 RWA 시장 쪽에서 또 보셔야 되는 건 아무래도 미국 주도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미국 기업단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금 준비를 하느냐 이 정도가 지금 RWA 시장을 바라보실 때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감사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이제 크립토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